당신은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전부일까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당신도 모르는 거대한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선택, 모든 실수는 사실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당신이 왜 어떤 사람에게만 자꾸만 끌릴까요? 당신이 왜 아무리 노력해도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까요? 그 모든 이유가 당신이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에 숨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은 마치 빙산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은 의식이고 물 속에 숨어 있는 거대한 부분이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전혀 꺼낼 수 없는 억압된 욕망들이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이 이론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뇌과학의 발전이 프로이트의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뇌에는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매초 우리의 뇌는 약 1000만 개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의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겨우 40개에서 50개 정도입니다. 나머지 1000만 개의 정보는 모두 무의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행동의 95%는 무의식이 결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무의식이 이미 결정한 것을 나중에 정당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정말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프로이트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철학자들이 이미 무의식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아침에 회사에 갈 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합시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날씨도 좋고 일도 많지 않은데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식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어제 상사로부터 받은 작은 꾸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그것을 잊었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유독 끌린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당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나 어머니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그런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뭔가 끌린다고만 느낍니다. 이것도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그 사람을 분석했고 판단했으며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욕망,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모두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억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의식의 영역에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꿈을 통해, 실수를 통해, 신체 증상을 통해 우리의 의식 속으로 흘러나오려고 합니다. 당신이 엄마와 싸운 날 밤에 회사 상사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상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입니다. 의식은 현재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느낌, 주변 소리, 당신의 생각들이 모두 의식에 속합니다.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간 영역입니다. 쉽게 의식으로 불러낼 수 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생각해 보라면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전의식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식으로 불러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거대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강한 감정으로 억압된 것들은 의식으로 나오려고 하면 극도의 불안감이나 저항감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어막입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환자를 눕혀놓고 자유로이 말하게 하는 자유연상입니다. 환자가 무엇을 말해야 한다는 제약 없이 떠오르는 대로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의 내용이 조금씩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마치 물에 잠긴 물체가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오듯이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수백, 수천 명의 환자를 분석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신경증 환자들의 무의식 속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현재의 행동, 감정, 신체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인간관계에서 계속 실패할까요? 당신의 무의식 속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당신의 무의식은 누군가에게 거부당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 어떤 일을 시작하면 항상 실패할까요? 당신의 무의식은 실패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들은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억압된 욕망의 왕도, 꿈. 프로이트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꿈은 억압된 욕망의 왕도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감시자가 당신의 욕망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들면 그 감시자는 잠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무의식이 깨어나고 억압된 욕망들이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꾼 꿈을 기억해 봅시다. 당신이 왜 자꾸 추락하는 꿈을 꿀까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자꾸 누군가를 쫓기거나 쫓기는 꿈을 꿀까요? 당신의 무의식이 어떤 욕망이나 본능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 깊은 심오함을 부여했습니다. 모든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무의식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을 때 무시했던 것들이 밤이 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당신의 무의식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기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꿈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의식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그 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 꿈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꿈을 분석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요. 하지만 프로이트의 꿈 해석이 모두 성적 상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속 모든 것이 성적 욕망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성적 욕망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는 성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주장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꿈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꿈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 감정적 상처, 신체적 피로가 꿈을 통해 처리되고 해소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방어기제와 일상의 실수, 우리의 무의식이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닥쳤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자동으로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가장 흔한 방어기제는 억압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기억을 의식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심한 학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망증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의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신의 무의식이 의도적으로 억압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방어기제는 합리화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투사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싫어하는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거만함에 화를 낸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거만함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승화도 중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욕망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받은 분노를 예술로 표현하거나 운동으로 발산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화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작가나 예술가의 무의식적 욕망의 승화입니다. 프로이트는 일상에서 하는 작은 실수도 무의식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회의 시간을 찾고 있는다면 그것은 그 회의를 원하지 않는 당신의 무의식이 만든 실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찾고 있는다면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을 의식적으로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거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자꾸 빠뜨린다면 당신의 무의식이 그것을 무시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프로이트는 심지어 혀가 헛나간 것도 무의식의 의도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실수로 나온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같은 종류의 사람과 사깁니까? 당신은 왜 자꾸 비슷한 방식의 실패를 반복합니까? 당신은 왜 자꾸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선택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의 답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성격의 형성. 프로이트가 한 또 다른 혁명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심리는 어린 시절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의 어린 시절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줍니다. 희망은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이미 결정된 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 발달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입니다. 각 단계에서 만족되지 않은 욕망이 있으면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구강기는 0세에서 18개월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 아기는 입을 통해 세상을 탐색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충분한 모성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당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의존적이거나 반대로 독립적이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학문기는 1세에서 3세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대소변을 조절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에 엄격한 훈련을 받거나 과도한 자유를 누렸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강박적이거나 반대로 무질서해질 수 있습니다. 남근기는 3세에서 6세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성적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프로이트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불리는 현상을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경쟁 심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뿌리를 어린 시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왜 특정 유형의 사람과 자꾸 관계를 맺을까요? 당신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어린 시절에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당신이 남성을 어떻게 보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당신이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부모가 어떻게 대했는지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부모로 인해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어린 시절에 결정된 것이라면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비도와 욕망의 심리학?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기저에 있는 욕망을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성적 에너지라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리비도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기본적인 욕망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성욕만이 아니라 사랑, 창조, 자기 표현의 욕망도 포함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은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쾌락 원칙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기일 때부터 고통을 피하고 쾌감을 추구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화났다고 해서 모두에게 화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탐내도 그것을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 원칙입니다. 우리는 리비도의 요구와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타협합니다. 이 타협이 이루어지는 곳이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우리의 양심, 도덕, 사회적 규범을 대표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이드, 자아, 초자아로 나누었습니다. 이드는 욕망을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자아는 현실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초자아는 도덕을 지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 세 가지의 싸움입니다. 당신의 이드가 나가서 즐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초자아가 당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자아가 그 사이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드가 너무 강하면 당신은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 됩니다. 초자아가 너무 강하면 당신은 억압되고 딱딱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드와 초자아의 욕망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꾸 죄책감을 느낀다면 당신의 초자아가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꾸 후회한다면 당신의 초자아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초자아가 어린 시절의 부모 목소리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꾸 남의 말을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의 이드가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단기적인 쾌락을 포기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드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 리비도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경증과 심리적 고통. 프로이트가 본 신경증은 뭘까요? 신경증은 당신의 무의식이 감당하지 못하는 갈등이 신체 증상이나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을 신체에 옮겨놓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수 없다면 당신의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면 당신의 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 없다면 당신의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환자들 중에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신경 쓰이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히스테리라고 부르며 신경을 안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신체의 질병이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의학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감정,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몸이 아프다면 먼저 의사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요? 당신이 무엇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나요? 당신이 무엇을 억압하고 있나요? 이것이 프로이트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지킬 때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소리를 들을 때 신경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현상과 치유의 과정. 프로이트가 개발한 정신분석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것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환자가 편안하게 누워서 떠오르는 대로 말합니다. 분석가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패턴을 찾습니다. 당신이 자유현상을 하면서 특정 주제에 자꾸 돌아간다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특정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감정이 바뀐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무의식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또 다른 중요한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전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환자가 분석가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과거의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분석가에게 화낸다면 그것은 분석가가 아니라 과거의 누군가에게 느꼈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이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재 관계가 모두 과거의 관계의 반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느끼는 분노는 사실 과거의 누군가에게 느꼈던 분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느끼는 사랑은 사실 과거에 당신이 원했던 사랑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인간관계는 사실 당신의 과거 관계의 재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치유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당신은 무의식의 노예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면서 자동으로 행동합니다. 정신분석 치료가 오래 걸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몇 번의 상담으로는 당신의 깊은 무의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의 방어막을 하나하나 뚫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칠 때 당신은 자신의 참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의 유산. 프로이트가 설명한 무의식의 개념이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아직 모르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들을 당신은 어떻게 읽고 있나요? 현대의 신경과학자들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검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실제로 무의식적 처리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뇌 스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우리의 결정이 의식적 결정 이전에 이미 무의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이해함으로써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일부 이론이 현대 심리학에서 수정되거나 거부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신경증의 원인이 어린 시절의 성적 트라우마라는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경험이 평생의 심리적 패턴을 만든다는 기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프로이트는 또한 무의식이 합리적이라고 본 점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무의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무의식도 논리가 있고 구조가 있으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실수, 모든 선택 뒤에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무의식적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계속 실패한다면 당신의 무의식이 실패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자해한다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이 벌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또 다른 유산은 심리치료라는 개념입니다. 정신분석이 없었다면 현대의 심리상담, 인지행동치료, 모든 형태의 심리치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마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이 자꾸 반복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관찰하세요. 당신이 자꾸 피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꾸 끌리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무의식 패턴을 인식하면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당신은 그 패턴에 자동으로 따릅니다. 하지만 한번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정신분석의 목표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꾸려나가던 인생을 의식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의 종이 아니라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 관계가 당신의 과거 관계의 재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일에서 계속 실패한다면 당신의 무의식 신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증상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프로이트는 현대인의 마음이라는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발견한 세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세계의 주민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요?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당신이 자신의 무의식을 무시할수록 당신의 무의식은 더 크고 강한 증상으로 당신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과 화해할 때 당신의 인생은 변화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욕망과 감정을 인정할 때 당신은 성숙해집니다. 프로이트의 위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이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당신은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 세계의 거대함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아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과 함께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성숙해지며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꿈을 기억하고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아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깊이 있는 존재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광대한 우주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우주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그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할 때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역사적 위인들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